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60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겪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 왜 자식들이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을까? 이런 것들이요.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직장에 있을 땐 부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6개월 후엔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이 말도 사라지는 거래요. 손주들은 며느리한테만 묻고 자식들은 배우자와 친구들한테만 상담하고 나는 밥 먹을 때만 필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 심리 상태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서 신체 건강까지 망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 통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연령대에서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폭증해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의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건강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땐 몰랐어요. 자식 키우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자기 몸의 변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정년퇴직하면서 하나 둘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안 아팠는데? 오늘 왜 어깨가? 목소리가 자꾸 쉬네. 밤에 자꾸 깸나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신체 변화가 심리적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마음도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손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제 쓸모있는 조언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 들었구나. 이제 집에만 있어야겠구나.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무용함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심리학자가 만난 부모들을 보면 정년 후 6개월간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를 직책과 역할로만 정의했거든요. 김 부장이 아니라 그냥 김모모가 되니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30년 동안 직장에서 배운 게, 당신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터득한 게,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모든 실패와 성공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건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걸 꺼내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확히 그겁니다. 60세에서 65세, 지금은 당신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재해석하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정년퇴직하고 처음 6개월간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당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한 결정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하면서 근 30년의 경험에 바탕으로 답하시겠죠. 제가 아는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제조업 관리직을 35년 하신 분인데 정년퇴직 후 정말 무기력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의 대화가 바꿨어요. 손자가 대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우리 조별과제 팀원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 라고 물었거든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상황이 있지. 내가 공장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봤거든. 그럼 이렇게 해봐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을 꺼냈어요. 조직 관리, 사람 심리, 갈등 해결, 모든 게 다 거기 들어가 있었죠. 손자는 그 조언을 받고 팀 문제를 해결했고, 할아버지는 나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군. 나한테 쓸만한 게 있나에 이 생각이 들면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일, 당신이 겪은 것들은 과거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다만 그걸 자식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꺼내야 해요. 두 번째, 가르치는 역할에서 존재감 다시 찾기.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뇌과학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때라고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때랍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심리적 약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있어요. 정년퇴직 후 우울증으로 약을 먹던 분이었어요. 근데 손주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 할머니한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되돌려 준 거예요. 할머니, 이 계란말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할머니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달 후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고 싶다고 의사한테 말했어요. 이게 진짜 약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껴요. 세 번째,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위상 바꾸기. 이건 전략입니다. 똑똑한 전략.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물어본다는 입장이었어요. 너 뭐하니? 아빠, 나 일이 잘 풀려. 그래, 좋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수동적인 수신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자식들이 관심 있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며느리가 부동산 투자 고민 중이라고 하면 아가, 그건 좀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20년 전에 이 지역 부동산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런 변수들이 있었어. 지금은 어떨까? 이렇게 먼저 가치 있는 정보를 꺼내는 거죠. 자식이 아파하고 있다면 너 뭐해? 가 아니라 그거 나도 겪어봤어. 그때는 하면서 먼저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식들의 입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물어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아들 회사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IT 회사들은 어떤 구조로 돼 있어? 너희 회사 문화가 어떻게 돼? 이렇게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과 비교해주고 아들이 모르는 조직 심리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아빠, 우리 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제 당신은 아들 입장에서 필요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하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놓쳐요.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정신적으로만 대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몸이 자꾸 아프고 피곤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위축돼요. 그러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 가지만 챙겨도 변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대장암, 위암, 당뇨, 고혈압 이런 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관절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떠올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매일 10분, 스쿼트 몇 개, 팔굽혀펴기 몇 개,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느끼는 피곤함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60대가 되면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을 못 찾은 거예요. 따뜻한 물로 목욕, 책 몇 장, 규칙적인 시간, 이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챙기면 당신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자식들은 그걸 느껴요. 네 번째, 당신만의 배움의 시간 만들기. 이건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저는 많은 60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배울 게 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반대입니다. 60대가 가장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당신이 자식들과 나눌 수 있는 화제가 되거든요. 가령 당신이 AI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워두면 손자가 할아버지, AI가 뭐예요? 했을 때 내가 조금 알아봤는데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순간인지 아세요? 손자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이제 구식인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이 돼요. 저는 많은 60대 분들께 이렇게 권해요. 월 1회, 당신이 몰랐던 분야에 대한 강연이나 책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암호화폐, AI, SNS, 우주탐사, 심리학, 철학, 뭐든 괜찮아요. 60대인데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자식들은 이미 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관심을 보일 때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라고 느껴요. 이게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5번째, 당신의 모임을 새롭게 만들기. 정년 후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공식적인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선 부장님의 의견이 필요해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당신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당신의 경험을 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당신이 20년 회계사였다면 지역 NPO나 작은 사업가들을 위한 무료 회계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마케팅을 했다면 은퇴한 분들을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를 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당신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은 버려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 돼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이걸 했어요. 정년 퇴직 후 지역 청소년 상담사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존재감을 느낄까요? 손자들도 자식들도 이제 이 할아버지를 다르게 봐요. 할아버지가 지역에서 저렇게 활동하신다니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마지막, 당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입을 닫아야 해.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당신이 내가 그건 잘 몰라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자식들은 뭘 느낄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배우려고 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세대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딸아,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모르는데 네가 좀 설명해 줄래? 그렇게 되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자기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몇 달 후엔 아버지가 딸 사업을 위한 좋은 조언까지 해줄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최고의 강점입니다. 정리하자면 60세에서 65세에 당신이 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몸을 다시 소유하기. 정기검진, 운동, 수면. 이것으로 당신은 신체적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끊임없이 배우고 자식들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나누기. 이것으로 당신은 정신적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기. 가르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당신은 더 이상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3가지가 쌓이면 뭐가 될까요? 당신은 자식들의 눈에서 점점 커 보여요. 아니, 사실은 당신이 커지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감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잘 늙어가는 부모가 되어 자식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손주들이 당신을 찾고 지역사회가 당신을 인정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에요. 혹시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늦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60대 중반부터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경험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 봄보다 훨씬 더 풍성한 봄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고, 사람도 만나고, 상처도 받았고, 사랑도 했고, 그 모든 게 당신 안에 있어요. 그 자산을 이제 떠낼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를 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널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만나 대화하고 싶구나. 언제 한번 커피 할래? 이 한 문장의 메시지가 당신을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